거리는 태어나는 돌아 It's a crowd 아른거리는 속삭임이 들려 Open your eyes 두눈 속에서 다시 피어난 Soul flower heartbeat heartbeat 새로운 인류가 눈을 떠 This is the creation of Adam as known as Genesis 자 기분 푸는 시간이자 이제 막 깨어난 세상을 향해 Hit the road Hit the road Every day do a call on the east 아침을 향해 절을 하고 With the heart of shining cattle 12개의 토템을 따라 Across the midnight sky 지륵 같은 어둠 수명에 춤추는 빛을 삼키고 오래된 주문을 외워봐 Aura aura 우루 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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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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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aura aura 약속과 비밀의 언어 Welcome to my house 생명의 나무가 괜찮에 빠지고 죄다 위에 왕은 양이 되었어 The beginning of an endless war 하얀 소리에 해바라기 소녀는 상처가 정갈의 소리를 기다려 Yeah, I am you 이봐 고한 환경이 펼쳐질 거야 전쟁을 끝냈지 The eclipse stage 그들만의 비밀이야 Origin of knowledge The truth of doctrine Listen to the stars chirping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이정표 영원히 순환하는 빛의 질서야 Just universe that's all 그들은 전쟁과 노예를 원해 그래서 진실을 숨기지 그리고 몰래 주문을 외워 Aura aura 우루 aura aura 우루 aura aura Everybody listen up 다시 돌아볼 시간이야 Just universe universe just universe just universe that's all Aura aura 우루 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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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aura aura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치즈직의 날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우, 잠을 못 잤더니 아주 그냥 컨디션이 꽝입니다, 꽝. 네, 어우, 무리하면은 요 손끝이랑 발끝이랑 여기가 전기가 찌릿찌릿 오나 봐. 어? 여러분, 그런 거 당뇨 있는 사람들은 느낍니까? 어우, 나는 이게 느껴져. 응? 어우,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하고.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얼하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온몸 전체에서 나고 있어요. 와, 무리를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건 당뇨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저거, 천국의 계단 매일 하루에 30분씩 하거든요. 땀 무지막지하게 나요. 그래도 그러네. 오늘 자전거는 비가 와서 못 탔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할 거는 금융주작가 세계체제론이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옛날 때 키맵대학교에서 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키맵대학교에서 발표했던 PPT도 게릴라 방송 때 제가 이제 조금씩 시간 되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했던 건데, 어쨌든 저 때 당시에도 저런 것 때문에 제가 그 키맵대학교 교수들이랑 많이 싸움이 났었어요. 왜? 나는 국제관계를 좀 삐딱하게 바라보거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이낸셜 마니를 금융조작하고 월드 시스템 시절 이거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이게 언제 만든 거더라? 제가 2007년도에 만든 걸 거야. 아마 이것도 한 2007년도에 만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예요. 다음번 게릴라 방송 때 할 때는 한글로 바꿀게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못 바꿨어요. 대신에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늘 좋아하는 거지만 세계 구조 이론입니다. 저는 여러분 국제관계 가신 분들은 이거 문 열려 있는데 괜찮은 거야? 냉장고? 녹색 불 켜져 있어요. 제가 국제관계를 배우게 되면 항상 여러분 가서 배우는 게 있어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그다음 또 공산주의, 등등등등 막 배워요. 배우는데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다 개소리, 대소리.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그때 배울 때 가장 눈에 확 들었던 거는 세계 구조론이었어요. 세계 구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이 그림이죠. 중국, 값싼 노동력, 아프리카, 자원만 공급해주고 뒤지는 나라,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은 그거를 소비하는 나라, 돼지 같은 나라. 이걸로 그냥 끝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계 구조론이라는 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아주 잘 사는 나라, 그 다음 녹색으로 칠해놓은 그 주변 나라, 그 다음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지같이 못 사는 나라로 레벨이 구별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바로 코어 국가는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국가에 해당돼요. 예. 그래서 여기 한국, 멕시코, 터키 같은 나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급이 있다예요. 난 그거 맞다고 봅니다. 내가 그래서 리버리즘이고 다 개 같은 소리다 했던 이유가 뭔 놈의 자유주의고 뭐가 평등이야. 이 세상에 자유와 평등이 어디 있어요? 없지.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제도들은요, 거짓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평등 없어요. 사회주의의 평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종교에서 신이 있다고 얘기죠? 없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그냥 대중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여서 자신네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환상이에요. 있지도 않는 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믿게 만들고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상량을 쫓게끔 만드는 희망고문이란 말이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제가 모르겠어요. 계속 많은 세월을 갖다가 그 제3세계 국가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강자 독식의 원칙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글하고 똑같아. 양육강식이에요. 말로는 양육강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과 관점 혹은 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알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별거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로 살 때와 가족이 있을 때 벌써 생활 태도가 다르죠. 혼자 살면은 돈 벌면 다 씁니다. 왜요? 어차피 나 뒤집어 끝날 거 모토로 하고 저축 안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씁니다. 즐기고 살아요. 가족이 있으면 안 합니다. 저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다고 믿는 자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과 평등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태도가 다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태도도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제3세계에 살면서 느꼈던 거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아주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처럼 무슨 동화 속의 아름다운 이런 초콜릿의 나라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던 국제관계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 다음에 원색적인 것들이 많은 이유가 개발도상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죠. 자, 그래서 아웃소스드 컴퍼니라고 혹시 미국 드라마 봤으니까 내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시즌 1에서 끝났어. 아, 좀 더 해주지. 이거 인도에 미국이 그 아웃소싱 업체를,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만들고서 일하는 그 코미디를 한 건데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나 보죠? 그냥 시즌 5에서 끝났더라고. 난 재밌었는데 어느 부분에 인종차별이지 싶었는데 뭐 그 정도의 인종차별은 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 세상에 인종차별이 없는 경우가 없거든. 꼭 이렇게 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 이 PC주의가 심해요.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하면서 괜히 뭐만 있으면은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성차별이다 연병 떨고 있어.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도 인종차별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옛날 때 뭐였더라? 그러니까 순자였나? 하여튼 성선설과 성악설로 옛날 때 싸울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공자 쪽이었나? 걔네들이 모든 사람의 뭐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순자인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귀한 생명이라는 게 어디 있냐? 사람의 생명에도 차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아이와 자기 자식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당신은 누구를 구할 거냐? 똑같이 생명이니까 걔를 구할래? 아니잖아. 네 자식 구할 거잖아. 봐라. 이 세상에 평등한 동등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에 더 지지를 하는 쪽이에요. 저는 성악설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명에도 평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 중에 소중한 생명과 하찮은 생명이 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존나 아름답고 듣기 좋죠? 착한 사람 같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를 쓰레기로 본다 하더라도 나는 다르다고 봐요. 엄연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자, 그래서 그 항상 하층부에서는 오늘날 21세기에 월드 시스템 시오리에 의하면은 가난한 나라들은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값싼 원재료를 공급하는 노예 국가가 되죠. 한 달에 1달러 정도를 받고 일을 해요. 그 값싼 원재료가 들어오면 어디로 가죠? 중국 같은 데로 가서 거기서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값싼 물건을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으로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꼭대기에는 백인 나라들이 그거를 소비해요.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판 그 카스트 제도이고 이거는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반중침미 이런 거를 굉장히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만 돼. 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바닥에서 그래도 적어도 넘버 2 국가까지는 올라왔어요. 따라서 이 넘버 2 국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넘버 1 국가까지는 못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넘버 2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사다리가 걷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우리나라의 삶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있잖아요. 나는 바깥 세상에서 개발도상국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거든. 그땐 정말 가난했거든. 그래서 그때 나는 그 시대 때의 기억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넘버 2 국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스스로 우리나라가 내려오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난 그래서 정말 그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왜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애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귀다툼 싸움에서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러면 아 그래 하고 그냥 확 잡아 제끼고 다른 나라가 올라갈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애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냉엄한 현실인데 어떻게 올라왔는데 지금 문이 이렇게 전차문이 이렇게 닫히는데 잠깐만요 하고 우산을 탁 집어넣은 거와 똑같단 말이야. 아니 기차 출발해야지. 이걸 왜 멈춰? 멈추고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이게 진짜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럴까 우리나라?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 국민들은 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뭐만 얘기하면은 계엄령은 나쁜 거잖아요. 독재자, 군부 독재만 아주 나쁜 새끼 이런 연병소리 하고 있네. 참다 이거지. 미친 새끼들이네. 난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군부 독재 겪어봤어? 뭐가 진짜 군부 독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가리 속에 이상만 가득 차가지고 현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보면은 주둥아리로만 옳은 소리야. 이 PC주의에. 난 아주 싫어하거든. PC주의를 정말 싫어해요. 저는 원색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 왜? 세상은 거칠어. 그걸 인정해야만 돼. 다들 온실 속에만 살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거칠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아주 병신 같은 소리, 교과서적인 소리만 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들이 맞다 생각해. 머릿속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랬다 바깥 세상에서 한번 터져봐야 진짜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본사, 헤드쿼터가 있고 어떻게 하죠? 뭐 필리핀에는 전화를 받는 서비스, 그 다음 중국에는 제조 공장,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는 회계, 그 다음에 그 인도에는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옛날 때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영업부가 있고 경리부가 있고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건물 안에 다 있었잖아요. 총무부도 있고. 근데 이미 미국은 어떻게 했죠? 본사만 미국에 있고 내가 이제 물건을 샀어. 예를 들어 미국의 클라이슬러 자동차를 샀는데 차가 불량이야. 그럼 내가 전화를 걸어. 그럼 어디로 전화가 돼요? 필리핀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필리핀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네, 클라이서입니다. 그러고. 왜? 필리핀 노동력이 싸니까. 영어 할 줄 아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필리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월급은 어디서 해줍니까?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 회계부가 있거든. 경리부랑 회계부가.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계산을 해갖고 당신의 월급은 얼마입니다라고 월급 명세서가 거기서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흩어져 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자기 부서를 놓고서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갖고 쓰니까. 이게 월드 시스템 시오리에 맞잖아. 이게 오늘날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힘, 이 파워는 저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은 글로벌리스트를 나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글로벌리스트를 비난한다면 우리 같은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모든 걸 미국이 다 갖고 있어 다 쳐봐요.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아? 우리 손가락만 빨아야지.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아메리칸 포스트라든가 리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사실. 사실 우리한테 이로운 건요,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근데 음모론에서도 보면은 글로벌리스트를 쳐 죽여야 될 악마의 대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순진한 것들.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한 순진한 것들. 그러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 노동력 착취하는 거를 비판해요. 왜? 그걸 왜 비판하는데? 응? 당신이 착취의 대상은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이거 옛날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만약에 흑인들이 예를 들어서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 히토리를 채굴을 하는데
히토류 채굴하는 애들한테 거의 한 달에 $1 혹은 콜라 한 병을 준답니다. 어? 근데 걔네들한테 지금 저기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주 4.5일 근무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주 52시간 근무제 하고 해봐. 그러면 코발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존나 올라갑니다.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풍요로움.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방에만 해도 컴퓨터가 벌써 몇 대야? 한 3대인가 4대 있어요. 못 사. 요즘 컴퓨터 같은 거 사는데 우리 조립식 컴퓨터 존나 사양 좋게 만들면은 한 300만 원이면 무지무지 좋은 거 만듭니다. 물론 500만 원 들면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300만 원만 줘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흑인들의 인권을 생각하겠다고 모든 인건비를 다 올려줘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 한 채 사는 가격이 되는 거야. 컴퓨터 한 대 살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여러분 뻑하면 핸드폰 갈잖아요. 3년 약정 기간 지났다. 핸드폰 또 새로 사야지. 이렇게 하죠. 꿈도 못 꿔.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다. 응? 그런 거를 보는 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럼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그럼 보지 마. 보지 말고 인생만 즐겨. 그게 글로벌 리스트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알려 그래. 보지 마. 왜 그러느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이나 소를 어떻게 여러분이 입양까지 들어온지 그 유통 과정을 보면 여러분 고기 먹겠어요? 막 끌고 가서 막 죽기 싫다고 소가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다 대가리에다가 총을 쏴서 죽인 다음에 쭉쭉 해서 내장 뽑아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스테이크가 입에 들어가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위가 없으면 보지 말라니까. 그냥 먹는 걸 즐겨. 그거예요. 이게 왜냐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위를 갖고 태어난 인간 생물이야. 위가 있잖아. 입이 있고 혓바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 끼를 먹어야만 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라는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응?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야. 꼭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란 건 뭐예요? 그 가축을 고통을 주지 말고 고통 없이 빠르게 죽여서 잡아먹는 게 그나마 가축에 대한 예의인 거야. 그리고 잡아먹기 전까지, 도축하기 전까지 그래도 풀에서 넓은 들판에서 마음대로 뛰돌면서 그래도 성장을 하라고 해주는 게 그나마 배려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때 되면은 도축이 돼서 우리 식탁에 올라야만 되는 거야. 고기 자체를 먹지 맙시다. 그럼 미친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 좌파들이 그런 소리 하죠. 비건 같은 거. 비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비건 애들 우리나라 와봐. 다 비건 다 때려치웁니다. 한국 음식들은 야채가 정말 발달돼 있어. 그쵸? 나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왜 콩고기가 인기 없는 줄 아십니까? 콩고기 안 먹어도 돼,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식환경에서는요, 고기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그쵸? 콩 음식들이 단백질이 있잖아. 뭐 그런 거 먹어도 돼. 순두부찌개. 여러분, 그 고기 빼고 순두부찌개 할 수 있잖아. 그쵸? 돼. 우리나라는 다 돼. 그러나 고기도 먹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고기 먹을 때 고기가 먹는 게 아니라 야채 같은 거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건 음식이 인기를 못 끄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나라처럼 밸런스 잘 맞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왜 굳이 불균형한 비건 음식을 먹어야 돼? 맛도 더럽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비건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이 삶이 제일 좋은 삶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은 원래 아름답지 않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무시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축이 살아있을 때는 초원에서 마음대로 이게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개발도상 국가를 저는 선진국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경쟁 국가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대신에 가서 우리가 팁도 많이 주고, 그쵸?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이런 데 우리보다 경제력이 좀 낮은 나라에 갔어. 관광해. 그러면서 나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갑질하지 말고, 존댓말 써주면서, 서빙하는 사람들 칭찬도 해주고,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팁도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서로 기분 좋게. 이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월급을 500만 원은 받아야 돼. 이런 개소리 떨지 말고, 난리불난 일으키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예요. 그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말자님, 전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입니다. 왜? 이 세계 질서를 바꾼다는 건요,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왔다 떨어지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 미친 짓이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자살을 하고 싶어도요, 쉽게 자살을 못 합니다. 왠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국이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구조 자체가 문제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기둥 하나를 딱 부러뜨린 거와 똑같거든요. 우르르 무너지잖아.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자살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자살할 수는 있는데 그 자살하는 과정이 쉽진 않다고. 한국이라는 큰 퍼즐을 빼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같은 우리 훌륭한 제후가 미친 짓을 해도 그래도 한국이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막대한 타격은 있겠죠. 엄청난 타격은 올 겁니다. 지금 오고 있죠. 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2, 3년 지나보세요. 피부로 느끼게 될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계 구조를 만들고 이 세계 구조를 공고히 해나가려고 하는 게 글로벌리스트들이고 그게 바로 월드 시스템 시올입니다. 이거를 무서뜨리려는 게 바로 이재명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들이에요. 만인은 평등하다. 평등하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한다? 이 피라미드에서 기둥을 딱 부러뜨리면 오르르 무너지잖아. 그래서 또 평등되죠. 항상 평등은 어떻게 된다? 하향 평준화입니다. 이렇게 있던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연계에서도 상향 평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이렇게 뻗으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렇죠?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상향 평준화세를 이룰 수 있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연계의 법칙을 어긋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려면 엄청난 양의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지구에는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향 평준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씩. 이 세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던 나쁘던 피라미드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피라미드 구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는 좋은 겁니다. 그럼 뭐가 나쁜 거냐? 중간이 없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에 그 소득계층이 있는 게 나쁘다고 배웠죠? 아니요, 그건 정상이에요. 오히려 중간이 없이 빈부와 가난한 자 있을 때, 이럴 때 보통 부자는 한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가난한 자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는데, 자, 지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왜냐? 이것조차도 세계 패권 전쟁이거든. 이제 2030년쯤서부터는 이제 전자화폐가
점점 활성화될 겁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2030년, 늦어도 2035년이 되면은 이제 전자화폐가 활성화되는데, 전자화폐가 활성화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계층의 변화가 스톱되는 겁니다. 얼음 땡 게임과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스톱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절대 빚지지 마세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뭐 달러 살까 뭐 할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혼란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위치가 대대손손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이 닫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모험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의 몫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험을 한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나같이 소심하게 모험하지 않고 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나마 나은 거야. 왜? 나는 지금의 이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이 정도의 삶이라면은 나쁘지 않아. 아마 해라도 이 정도의 삶이면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자동차 타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죠? 우리 로찌 있으니까 로찌 가서 놀다가 수영장 가서 해수욕도 하고, 그렇잖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더 뭘 바래? 뭐 두바이처럼 막 달러를 뭐 스트리퍼한테 뿌리면서 춤추는 거 구경을 해야 돼? 아니면 여자들 빨개벗겨서 여기다 초밥들 쫙 깔아놓고 그걸 먹어야겠어?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안 돼도 돼. 아유, 전설의 탐험가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남자입니다. 박사님, 지금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요즘 시간당 그 수당이 올랐죠? 여러분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뛰어야지 뭐. 그래서 목돈을 모아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 목돈 모으는 방법이 코인 잡고 하려고 하죠. 난 코인 하면 말아먹는다 생각해요. 안전한 방법으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저 일본에 있을 때 쓰리잡 뛰었잖아. 물론 같은 회사 내에서. 신문 배달하니까 100만 원 줬어요. 그때 1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신문 배달해서 100만 원 월급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만 행을 받고, 그 다음에 수금을 하면 5만 행을 줘요. 그래서 수금에서 5만 행 받았어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해서, 항조, 반장으로 승진해서 5만 행 받았어. 그러니까 20만 행을 받았어요. 플러스, 나는 그 당시에 아침에, 그래, 거기까지, 그거 20만 행이잖아요. 20만 행이면은 그 당시에 1,5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야? 300만 원이네? 300만 원을 한 달에 벌었어요. 신문 배달로만. 플러스 뭘 했느냐? 5,000원 그거, 5,000엔짜리 그거, 이게 휴지 나눠주는 거. 그러면은 20일. 그러면은 20일 곱하기 5,000엔. 그럼 얼마야? 100만 원이네? 그건 400만 원 벌었네. 나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지출은 30만 원. 딱 30만 원 쓰고 나머지 370만 원은 다 저축했어. 그리고 2년 뒤에 퇴직금 한국 돈으로 얼마였다 그 당시 아사히 신문이? 한국 300만 원을 줬어요. 300만 원. 그러면 4,500만 원이네. 그거는 이게 얼추 합쳐도 1억이 넘었어. 1억 가까이 됐어.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목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막 몸 팔고 이런 그런 건 절대 안 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일을 여러 개를 잡아갖고 일을 무진장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만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조선족들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나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유독 유별났던 게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 그렇게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 당시에 뭐 부동산 투자하고 가격 오르면 팔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려면은 처음에 그 시드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야. 시드머니.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드냐.
존나 빡세게 일해야지 뭐. 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아. 예, 왜? 지금도 과로를 많이 하지만 옛날 때도 일을 엄청 많이 했거든, 진짜.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상했죠, 사실. 지금도 50의 나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다 옛날 때 나같이 일했어. 나처럼 일했어요, 다. 나만 유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 힘들어.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단 말이야, 우리처럼.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인생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냥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요즘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배달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고. 왜? 야간 근무해야지 돈 좀 더 받잖아. 그쵸? 그건 편의점 야간 근무, 배달 근무, 그다음에 또 식당 근무. 할 수 있는 건 다 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조금 해갖고 요거 100만 원, 요거 100만 원, 요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다 번 거야. 네. 뭐 한 큐에 뭐 막 500만 원 이렇게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정신력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뭐든지 버리지. 체력은 안 돼서 노가다는 많이는 못했어요. 와, 노가다 진짜 힘들대. 그건 진짜 못하겠더라고. 왜냐?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노가다 가면요. 설마 나한테 이거 벽지 붙이라겠어요? 아니면 이거 뭐 화장실에 타일 붙이라겠어요? 그건 기술이 있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난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 그건 난 뭐 해야 돼요? 벽돌 나르기밖에 못해. 그건 진짜 힘들거든. 와, 한 번 하면은 일주일을 알아눕습니다. 한 번 하면 일주일을 알아누워. 야, 그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노가다 근육은 따로 있어요. 도저히 안 돼. 나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노가다는 정말 가끔 했어요. 가끔. 네. 그렇죠. 약값이 더 나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현장 가서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벽돌 나르기는 없거든. FBI님이 윤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게 계획이라 보냐? 계획이냐 변수 발생이냐? 우리 화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민감도를 가진 영상이 어제 올라갔어요. 어제 이제 생방송 끝나고 업로드 됐는데 이 영상은 18일 밤에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제 쿨일타임 방송에서도 민감도가 높아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삭제할 예정이고 이 복잡한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 다 제가 요즘 말 많이 안 하죠? 말을 다 해버리면 굉장히 우리가 탄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은데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Q&A 하시는 것도 제가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쿨일타임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얼굴 보고 물어보셔라. 이번에 13일에 모임이 있었죠? 질문을 적어오신 분도 계셨어요. 여기서는 가감없이 다 얘기해. 뭐 어디 온라인상에 업로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이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공격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린 여러 번 시도를 받았습니다. 계속 접근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박사님. 모스탄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할게요. 모스탄 수사받는다 그러죠? 그 모스탄
누가 고소했습니까? 아세요? 모스탄 누가 고소했어요? 여기 보시는 분 몰라요? 모스탄 누가 고소했어요? 자유호국당인가 뭔가 하여튼 오상종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거기서 고소했어요. 네. 자, 왜? 나 짜고 치는 것 같은데? 난 짜고 친다고 보는데? 응.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나는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 저거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주제로 또 돌아가자고요. 아, 방금 누가 이 말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치킨 먹는 힐러님.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먼저 그래서 이 세계 구조를 만들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나쁜 일도 많이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이 세상에 100% 악인도 없고 100% 선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글로벌리스트들이 만든 어쩌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거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 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수많은 금융사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예요. 자, 개발도상국의 흑인들 아니면 우리 같은 아시아계 유색인종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집을 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은행 이자를 집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여기쯤. 그러니까 한국이나 그러니까 유색인들 그다음 뭐 아프리카인들 포함되는 거죠. 유색인들이 집값을 살 때는 여기 초창기 보면 어때요? 집값이 낮죠? 낮았어요. 낮아서 어떻게 됐느냐? 조금만 대출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었어.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제 여자들이 막 꼬시죠. 막 어머 오빠, 응? 막 그리고 얘기하고 그때 당시 제 누구지? 앨런 그린스펀인가? 어쨌든 얘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저가의 이자를 주겠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쭉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앨런 그린스펀은 이자를 쭉 낮춰요. 이자를 낮추면 집을 더 사겠죠? 집을 더 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난 거는 2007년 어쨌든 그쯤에 일은 그때 터졌는데 실질적인 사건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 때부터 조금씩 쌓는 거예요. 왜?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조금씩. 그래가지고 대출 이자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강남불패를 외치게 된 거지. 야, 어차피 은행 이자도 낮은데 집 사자. 갚으면 되지. 맨날 계산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1억을 빌렸는데 한 달에 이자로 한 80만 원 나간다. 그러면은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80만 원 이자랑 그다음 원금을 100만 원. 그래서 180만 원을 매달 갚는 걸로 해서 계산하면은 몇 년 뒤면은 내가 아파트 값을 다 갚는다. 개소리죠. 그런 계산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전에 이자가 올라가요. 여러분 문재인 때 이자 싸다고 집 샀잖아요. 집값 막 올랐잖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좆됐죠? 좆됐잖아.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집 샀던 사람들 중에 은행 대출을 제대로 갚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있긴 합니까? 은행 대출 받은 거 다 갚았어요? 안 갚았을걸? 몇십 년째 그냥
이자랑 원금 조금씩 갚으면서 그냥 질질질질 끌고 그냥 왔을걸? 그 대출이자 갚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속 갖고 가지. 물론 집을 2채, 3채씩 샀던 사람들, 투자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팔아서 갚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대출 이자는 계속 붙어 있어, 몸에. 이게 뭔 소리예요? 대출, 대출금은 계속 따라다녔다고. 그러니까 집 2채, 3채 사람도 팔면은 대출금 갚을 수는 있잖아. 갚아도 또 다시 재투자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주택 대출금을 다 갚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80% 정도는 계속 끼고 가요. 대출을 안고 간다고. 그리고 대출금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집값 오르니까 팔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물론 그때 또 대출 또 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고 대출 이자가 떨어질 때 그때 사가지고 시점으로 계산해서 몇 년 뒤면 이자랑 원금 다 갚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살 때마다 다 아파트 분양하고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 개소리야. 보험할 때도 그런 설명해 주냐? 다 개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 일본이야. 일본은 그렇게 움직여요. 왜? 종신고용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올려주진 않지만 종신고용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사고 진짜 30년 뒤면은 대출금 다 갚아요. 그러나 그러한 보장이 돼 있어도 사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그게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대출의 이자에 몸이 묶여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묶였기 때문에 직장도 갈아탈 수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월세 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매달 100만 원씩 월세 낼 바에야 원금 이자를 100만 원씩 내면서 집 산 상태에서 갚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묶여 있잖아. 몸이 묶이잖아. 일본에 종신고용이 끝나가는 건 사실인데 아직도 종신고용을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 가봐요. 여러분 안 잘라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쭉 다닙니다. 일본은 그래요. 대신 월급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집값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어땠죠? 2년이 되면은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원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여기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이만큼 오르잖아? 그러면 팔아. 팔아가지고 차익을 먹어. 그리고 또 집을 사. 올라? 또 팔아. 그래서 차익을 먹고 또 집을 사.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서 집이 2채, 3채 있는 사람들, 그래, 집 팔아가지고 빚 갚고서 차익을 챙겼잖아. 끝났냐고. 안 끝났다니까. 또 샀다니까. 이거를 한 번 하고 멈췄으면 끝났어요. 이 원리가 주식하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다 올라서 팔았어. 그러면 끝내야 돼. 근데 어떻게 하죠? 오, 짭짤한데 또 들어가 그 시장에.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뿅! 망합니다. 한 번 딱 해서 됐을 때 그걸로 끝냈어야 돼. 근데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지. 이렇게.
처음에 막 올라갈 땐 좋았지. 2000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좋았어. 요 중간에 몇 번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뿅 떨어집니다. 왜? 이제 사람이 입소문이 난단 말이야. 저렇게 하면 돈 번다.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옛날 때는 샀다가 팔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샀다가 2년 뒤에 12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땐 사람이 적을 때야.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옛날 때는 나 혼자 들어와서 샀다가 빠질 때는 120만 원 받았어. 근데 100명이 들어와서 사서 100만 원에 사고 100명이 2년 뒤에 동시에 파니까 어떻게 돼요? 101만 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번에는 10,000명이 100만 원에 사서 2년 뒤에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8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야.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집을 팔아도 빚이 안 없어집니다. 왜? 손해보고 팔았기 때문에. 응?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요만큼 벌었어. 그렇죠? 한 요만큼 높이를 번 거예요. 그렇죠? 또 요만큼 팔았어. 또 요만큼 높이를 또 벌었어. 또 여기서 또 요만큼 높이를 좀 더 벌었어. 조금 더 벌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벌었잖아. 그런데 우리 큰형님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 크게 한 번에 다 가져가는 거야. 응? 한 방에 다 가져가는 거야. 한 방에. 응.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큰 그 투자자의 그 얘기 하잖아요. 주식 사놓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죠? 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그 철렵 해본 적 있어요? 요즘은 철렵이란 말 안 쓰나? 철렵 뭔지 알아요? 철렵이 밤에 물고기 잡는 거. 그걸 철렵이라 그래요. 그러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또 매직 캠퍼스 출신 아니야. 원주. 그래서 거기 호수에다가 이렇게 가두리 그물을 쳐놓습니다. 쳐놓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그냥 밖에서 친구들이랑 뭐 놀고 축구하고 뭐 딴 거 해. 그러다 이제 천막 치고 캠프파이어하고 신나게 놀아.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그물 열잖아요? 그럼 거기 물고기가 이만큼 있어.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물 쳐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물고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금 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 냅둬야 돼, 그냥. 근데 지금 다 그러잖아, 사람들. 맨날 회사에서 주식 보고 올라가나? 떨어지나? 그러면 하나도 안 됐네. 그냥 잊어버려야 돼, 그걸로. 여러분, 옛날 때 비트코인 사서 엄청난 부자 됐던 애들 있잖아요. 옛날 때 게임한다고 비트코인 막 1,000원일 때 샀던 애들, 잊어버렸어. 14년 뒤에 봤더니, 나한테 10비트가 있었네? 이런 애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잊고 살아야 돼, 잊고 살아야 돼. 응?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넣었다 뺐다 하죠. 그러다 망하는 거야.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부동산은 그만큼은 왔다 갔다 못하지만, 어쨌든 2년이라는 꽤 짧은 텀이잖아요? 2년 텀으로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부동산은 사놓고 한 최소한 1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최소한 10년이에요.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넣었다 뺐다. 그러다 망하는 거지. 그쵸? 목르 강도님, 이거는 뭐지요?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훌륭하십니다. 에드워드 뉴게이트 님도 훌륭하시네.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파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 100만 달러를 빌렸어요. 100만 달러 2% 이자로. 그래서 매달 2만 원씩 갚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팔 때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파니까 0.5배, 이거 얼마야? 50만 달러가 되는 거야. 집값이 반토막이 난 거야. 내가 파니까,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파는데 100만 달러 안 팔려.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50만 달러에 팔았어.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이미 이자는 올랐어. 이자가 4%로 올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는 2만 달러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렸거든요?
집을 팔아서 집이 없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나는 2만 달러씩 매달 내야 되는 거야. 이야, 훌륭한 계획 아닌가요? 존나 훌륭한 계획이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없어도 여러분은 이제 집을 샀던 거와 똑같은 효과로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두 명이 이 함정에 걸린 게 아니에요. 제목이 서브 프라임이잖아요. 여러분 프라임이 뭔 말인지 아시죠? 프라임, 으뜸, 최고. 서브 프라임은 뭐예요? 덜 으뜸.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들한테 대출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응?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날아간 거야.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좀 이뤘던 사람들, 뭐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미국에서 조금 정착했던 사람들이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다 그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여기를 이 내부 구조를 잘 보면 어땠느냐? 자, 2007년도부터 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서브프라임 모기론 거기에 사태에 그 뭐라고 하더라? 일종의 채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혼자서 10억을 사기 힘드니까 뭐 1억, 10명이 나눠서 사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100% 망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영종도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 뭐 호텔을 분양받는데 이렇게 호실별로 분양받고 이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좋은 생각 아니야. 통째로 낼 게 아니라 분할되는 거는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처리할 때도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 콘크리트 건물이잖아. 저거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저거 재개발하고 하면 그 어떻게 이익 배분을 나눠야 돼? 이게 아주 머리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온전히 내가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그 굉장히 심각한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 자,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자, 이렇게 2007년부터 빠졌는데 잘 보시면 어땠느냐? 2007년도부터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부터. 이게 2008년도에 심화가 되는데 잘 보면 2007년도 7월 달에는 아시아 사람, 그러다 2007년 8월에는 유럽인들이 들어와요. 그랬다 유럽인들 빠지고 아시안이 들어와. 다시 유럽인이 들어와. 그랬다 어떻게 되죠? 유럽인들의 숫자가 쭉 빠지고 아시아인의 숫자는 오히려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만큼 증가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금융위기가 빵 터집니다. 결국 뭐야? 백인들이 들어와서 바람잡이를 와 하니까 아시아인들이 막 오 하고 쫓아왔다가 가격 이빠이 올려놓고 서양 사람들은 싹 빠져나갔어.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어때요? 이거 함정 아니었을까? 나는 함정이라고 봐요. 금융사기지. 금융사기지만 합법적인 금융사기죠. 합법적인 금융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 제가 여러분 키맵대학교에서 제가 발표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제가 키맵대학교에서 발표한 겁니다. 미국 교수들 앞에서 존나 싸웠어. 너희 새끼들 사기쳤지? 내가 이걸 그때 당시에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최근에 제가 만든 거 아니야.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때 한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굉장히 이게 그 큰 이슈였거든요. 왜냐면은 키맵 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누가 피해를 받느냐? 미국은 피해 본 게 별로 없어. 주변 국가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카자흐스탄도 쓰러져요. 카자흐스탄이 그때 당시에 막 GDP가 25%씩 성장하면서 엄청 승승장구하다가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빵 터지면서 카자흐스탄 경제가 꺾입니다. 꺾이면서 쭉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만큼 회복을 못하고 주춤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그래요. 2008년도에 한번 서브프라임 맞고 그 다음에 정신 나간 다음에 주춤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사실 저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사실. 저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부의 자료를 쫙 보면 어떠느냐. 서브프라임 그거 할 때 무슨 그 펀드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그러니까 미국의 집값이 비싸니까 막 가격 오를 때니까 한 사람이 집 한 채를 온전히 못 사니까 한 10명이 1억씩 내가지고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묶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게 뻥 터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이미 벌써 해먹으실 분들은 다 해먹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 사건 터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아랍에미레이트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아세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가 박살났어요. 그때. 왜? 그때 당시에 두바이가 그 이상한 거 좋아하잖아요. 뭐야? 어라? 그럼 중국인이 우리나라 집 계속 사고 있는데 백인들이 슬슬 나가면 무슨 일이 터지겠네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있는 집이면은 문제 없어.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요, 거기에 선동당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이 대출금을 끼고 사면은 팔려고 하겠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기 뭐 이상한 거 팜스프링 기억나세요? 야자수 모양처럼 생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세계지도 모양 만들고 했던 거. 지금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개작살났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거 만들고서 부자들한테 분양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다 작살났어. 초창기에 만들었던 거 정도만 남아있고 다 작살났어요. 왜 그런지 줄 알아요? 그 공사를 중국 건설 회사가 했습니다. 중국 건설 회사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두바이도 돈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투자를 했거든.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망했잖아. 그래서 두바이가 공사 대금을 지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건설 회사들이 우두두두두 부도 나버려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두바이도 금융위기가 와서 쩔쩔매니까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는 아부다비잖아요. 그래서 아부다비 쪽에서 두바이에다가 구제금융을 줘서 살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중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 후진타오 때죠. 서부 대개발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시진핑의 1대1로 있죠. 그거의 조상에 해당하는 서부 대개발 계획을 그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망했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중국이 미쳤구나. 여기서 그 짓을 왜 하지? 하고. 자, 어쨌든 그 얘기 뒤에서 나오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한테는 빚 돌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고 해서 맨 마지막 월드 시스템 시오리에 나오는 맨 밑에 시다바리 국가에서 터지는 거예요. 맨 시다바리 국가에서. 빚을 돌리는 거거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에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들은 가장 가난했던 개발도상국 국가예요. 그 개발도상국의 부자들 있잖아.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간부, 그 다음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그 외에 그 정치인들, 그렇죠? 아프리카의 독재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이 돈을 다 투자했거든. 근데 빵 하고 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왠지 아세요?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 불고, 아시죠? 아랍의 봄 뭔지 알죠? 저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랍의 봄이 일어납니다. 많은 아랍의 국가들이 구테타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자가 돈이 없어. 독재자는 어떻게 유지가 되죠? 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랑 똑같습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군부 세력들에게, 즉 중세 봉건 귀족들한테 봉급을 주니까 그 귀족이 충성을 바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독재자들이 자기를 호위해 줄 수 있는 경찰이나 군인 세력들한테 떡고물을 줬는데 돈이 없어. 망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을 파고들고
자유민주주의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친서방 정권이 아프리카에 와장창창창창 생깁니다. 응?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응? 서브프라임 로기지론 사태가 뭘 초래했는지 이것과 아랍의 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응. 그 전까지는 각종 독재자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 세력들을 힘으로 누를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돈이 날아가 버린다고. 돈이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정권이 뒤집혀 버린다고. 그러면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조지 소로스가 모든 걸 성공시킨 건 아니야. 우즈베키스탄 실패했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중동 북부 지방은 다 작살났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아랍의 봄 막 해서 이름은 존나 아름답게 붙여요. 근데 그 문제는 실질적인 원인은 뭐다? 돈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주죠. 응?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네, 집값을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 모아가지고 결국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뭐까지 연결됐다 뭐냐? 시진핑이 주석이 되는 것까지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왜 그러느냐? 내가 이 옛날 때 본 건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내가 못 찾겠는데 시진핑이가 상하이로 서기장으로 간 게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럴 거예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아까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박살났다 그랬죠? 아랍에미레이트의 건설사들이 박살났다고 했잖아요. 그 박살난 회사가 어디 회사인 줄 아십니까? 중국 복건성의 건설회사들입니다. 중국 복건성 화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대규모 토목 건설회사들인데 얘네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진출을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를 했다고 진짜 천문학적인 돈 들어가는. 그랬는데 두바이는 돈을 어디다 투자했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래서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바이가 부도가 나니까 중국 건설회사가 망했어요. 그게 어디에 타격을 주냐? 중국 복건성 경제를 땅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왕치산이가 파산해버려. 그 당시 복건성 성주가 왕치산이었잖아. 시진핑의 원래 보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왕치산이가 박살나서 막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골드만삭스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라오펑이 오잖아. 오랜 친구. 내가 널 도와줄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왕치산이가 2008년 거의 그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왕치산이가 나중에 또 골드만삭스 너도 별거 아닌데? 막 그러고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 났을 때. 근데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여러분 글로벌 세력들은 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오바마가 베일아웃 즉 구제금융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땠는 줄 알아요? 시티은행이 부도 난다 그래가지고 정부로부터 구제금융 신청해서 돈을 받았더니 그 돈 갖고 뭐 했느냐? 직원들한테 보너스 줬습니다. 존나 골 때렸어. 그래갖고 미국에서도 막 시끄러웠어요. 야, 너희들 회사 부도 난다고 해서 국민들 세금을 모아서 줬더니 너희들은 왜 보너스를 주냐? 그랬더니 아니 영업을 잘해서. 영업 잘했지. 은행은 돈 한 푼도 손에 안 봤으니까 영업 잘했지. 근데 그건 우리만의 비밀 아니야. 응? 그래서 구제금융 받아서 직원들 보너스 지급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누구야? 한 명만 바지 사장, 걔한테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걔만 어디 잡아갖고 감옥에 집어넣은 걸로 퉁쳤잖아. 그걸 게임 끝. 상황 종료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박살이 났어요. 키베트 대학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들만 다니는 데였다고. 저 서브프라임 사태가 딱 나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 옛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빠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재산 다 날라가고 망해가지고. 어떤 애는 여학생은
집이 잘 사니까 맨날 이거 샤넬백 들고 다니고 막 목에 금목걸이 막 맨날 다녀. 여기도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금목걸이 이따만한 거 달고 다녀 막. 한 3돈짜리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달고 다녔던 애들 전부 다 사창가로 가버렸어요. 콜골 돼버렸어. 와, 그 정도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박살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던 거야.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았잖아. 모를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좌파들은 미국이 망했대. 드디어 미국의 패권은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할 때 나는 카자흐스탄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는데 왜 카자흐스탄이 자빠지냐? 알게 돼. 그때 카자흐스탄만 자빠진 게 아니라 진짜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다 무너져요, 그냥. 우두두두두 무너집니다. 왜 그랬어? 진짜 돈은 거기서 날아갔거든. 심지어 누구도 날아간 줄 아십니까? 일본 야쿠자. 일본 야쿠자도 그때 쓰러져요. 또 누가 쓰러졌느냐? 한국 대형교회가 그때 쓰러집니다. 왜? 미국 부동산 투자했었거든. 그게 확 날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2008년도 이후 한국교회도 내리막길로 갑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와, 진짜 그 놀라운 거예요. 그건 현장에서 봐야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잖아. 그래서 알았죠. 이거 서브프라임 사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사기인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PPT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거야. 야, 아무리 봐도 서브프라임 이거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장난친 걸로 보인다. 라고 내가. 응? 예,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 무역하고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 다 꺾입니다. 수입 수출이 다 꺾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엄청난 위기가 왔다니까? 왜 위기가 왔느냐? 저때 당시에 중국은 어땠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물론 지금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핑계김에 수출을 금지시킨 겁니다. 수입을 안 한 거예요. 명분은 뭐예요? 금융위기다. 미국 금융위기 왔다. 그러면서 수입을 안 해버리는 거야. 왜? 돈이 없어. 너 지금 나한테 물건 줄 거야? 물건을 주면 받기는 받는데 내가 너한테 대금 결제 안 해준다? 이런 누가 물건을 주겠어?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의존을 해서 경제를 성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미국이 돈 없다고 자빠져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의 수출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중국도 금융위기가 왔어요.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중국에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걸. 오히려 저렇게 딱 되니까 중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병신 같은 소리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중국이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저 당시에 다 중국의 시대가 왔다고 그랬다고. 왜? 심지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조차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저기 우리 그 책도 있어요. 달러 시대의 종말 이런 책들이 있어. 연병하고 있네. 그때 미국이 얼마나 강력해졌는데 뒤로 이렇게 돈을 우라카이로 어마어마하게 챙겼는데.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죠? 저 당시에 서부 대개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풀었습니다. 미친 짓 한 거예요. 미친 짓은 아니야. 중국 공산당도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쌓여서 1대1로라는 이름으로 되면서 어떻게 된 거죠? 받을 수 없는 빚을 만들어낸 거예요. 받을 수 없는 빚. 카자흐스탄 이런 데 투자했단 말이야. 자, 그때 당시에 나는 뭘 봤느냐? 내가 중앙아시아에 있었잖아. 자, 중국이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수출이 떨어졌어. 수출이 떨어지면은 인민들이 동요합니다. 그쵸? 박정희 대통령도 군부 독재 정권이었잖아. 군부 독재 정권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죠?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못하면은 정권이 흔들려요. 자, 중국 공산당도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성장이에요. 근데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났다고 배째라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중국이 수출을 할 수 없게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골드만삭스 형님이 이 아이디어를 주죠. 자, 이제부터 미국의 시대는 끝났고 중국의 시대가 왔으니까 너희가 돈을 좀 쓰렴. 그럽니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 1등이 됐던 이유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다 미국의 무역을 의존했었는데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 이후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1등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이제 야, 너 돈 많잖아. 그걸 왜 안 보이고 달러 이만큼 써놨잖아. 그거 써. 그거 써. 중국도 경제가 안 좋은데. 근데 어때요?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야 독재를 인정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기는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우리 미국 형님들이 잘 조언을 해주죠. 어떻게 하느냐? 자, 돈을 쓰는데 돈을 써서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치? 오케이. 동의했어. 좋아. GDP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GDP 계산법. 정부 지출 더하기 가계 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GDP를 낮추는 요소는 수입입니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면 GDP는 올라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후진타오 때, 말기 때 서부 대개발이라 그래서 중국 내부로 철도를 뚫는 작업을 합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 티베트 쪽으로 내륙 철도,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지요? 정부 지출. 중국 정부가 다량의 돈을 써갖고 중국 내부로 철도를 뚫어요. 이게 실크로드, 신실크로드의 시작이에요. 북경서부터 우루무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뚫는 이 중국 내부의 고속철도를 뚫는데 중국이 어마한 재정 지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GDP가 올라갑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는데 좋아. 정부 지출로 GDP를 올렸어. 가계 소비? 아직도 가계 소비는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돈이 없을 때예요. 안 올라가. 올릴 수가 없어. 자, 그럼 또 뭘 올리면 될까요? 수출을 올리면 됩니다. 수출. 자, 수출을 어떻게 올릴까? 그게 서부 개발의 연장선. 뭐냐? 자, 중국 내부로 연결하는 거는 정부 지출로 되는 거죠. 국내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통해서 국책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국경까지는 철도를 뚫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중국 국경 바깥에.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의 한반도타, 그 다음 동남아시아의 고속철도, 카자흐스탄 횡단 철도, 파이프라인 등등을 건설하는 건 중국 국경의 바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바깥의 공사를 수주해서 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철도를 건설하려면 카자흐스탄에 예를 들어 철도를 깐다. 그러면 철도에 필요한 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중국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철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그 포크레인 같은 거, 그 다음에 건설 장비, 뭐 자재 이런 것들을 중국이 카자흐스탄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건설 기업이 그걸 받아서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출이 올라갑니다. 보이세요? 이게 중국이 2025년까지 한 뻘짓이에요. 중국이 후진타오 집권 말기서부터 2025년까지 이 짓을 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돈 받을 수 있어 지금? 못 받아. 이걸 받아야 돼. 못 받아. 받을 방법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존나 하고 있어요. 푸틴이랑 젤렌스키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 1대1로가 유럽 방향으로도 못 지나가고 중동 방향으로도 못 들어가. 다 전쟁 나버렸어. 그쵸? 그러면 누가 좆대는 거죠? 중국이 좆대는 거야. 지금 중국은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거기다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이게 유럽으로 연결이 돼야만 제대로 된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랑 연결해서 돈 몇 푼이나 벌겠어. 유럽이랑 연결해야 되거든. 연결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야. 석유도 접근이 잘 안 돼, 제대로. 맨날 전쟁 나고 맨날 테러리스트에서 파이프라인 터트려버리고 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저 파키스탄이랑 이쪽 연결된 그 루트 있죠? 그거 쓰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쓰지도 않아요. 왜? 그건 전쟁을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방치할 수가 없잖아.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게 티베트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만년설이 있는 티베트까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올라간다고.
그러니 그 파이프라인을 유지 관리하려면 녹슬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얼마나 이게 들겠어.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를 존나 깔아놓은 거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 때 중국이 금융위기가 왔는데,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 지출을 하면 되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다? 회수가 안 되는 재정 지출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특유의 그거, 대중국 이런 거. 이거를 골드만삭스가 똥꼬적을 살살 긁어준 거지. 신실크로드를 만들어서 과거 중국의 영광을 재현하니까 막 어떤 중국 애들이 국뽕에 빠져갖고 그렇게 해버린 거야. 응?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를 눈치를 딱 깠다니까, 저때 당시에. 내가 저때 저걸 눈치 깠기 때문에 내가 그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중국은 망했구나. 그래서 유라시아 횡단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서브프레임을 딱 보고서 중국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게 보였거든. 응? 남일 같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일본이 했던 전철인데 맞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이 허장성세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은 JR이라고 해서 일본 국내에다가 촘촘히 깐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권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바깥에다가. 왜? 바깥에다 하면은 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이래버리거든. 그거 돈 갚으라 그러면은 반중국가 돼버립니다. 야,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이런 중국 놈들 나쁜 놈이야. 나 미국한테 붙을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 회계장부에 부채로 돼 있어도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고 하면 성질 낸다니까. 옛날 때 몽골한테 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몽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달라이라마 불렀어요. 그래갖고 나 옛날 때 한국 들어가려는데 이거 크다란 나팔 뿌 소리가 나면서 보고 이게 뭔 소리지 했더니 보니까 달라이라마가 몽골 들어오는 거죠. 나는 그때 출국하려고 하는데 출국이랑 입국이랑 이렇게 창문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달라이라마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달라이라마가 몽골 오는 거 저거 중국이 개질할 떨 텐데 싶었는데 불렀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중국이 몽골한테 야, 이제 빚을 한 10분의 1이라도 갚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몽골이 기다려. 그러더니 달라이라마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열받아가지고 국경을 일주일 동안 닫았었어. 몽골하고 중국 간에 국경 일주일 닫았어. 몽골은 신경 안 써. 나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면 돼. 이러고 그냥 배째라 해버렸어.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옛날 때 다물 프로젝트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죠. 했었던 건데 여기 보면 나오죠? 요 빨간색. 이 빨간색이 한먼이라 그래서 단기성 채권입니다. 2006년도 없었어요. 이게 돼요. 코딱지만큼 있어요. 요 조그맣게 있어. 그런데 2007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전 사태가 한창 피크일 때 이만큼으로 늘어나요. 단기성 채권. 단기성 채권은 단기 부채입니다. 한 3, 4년 되면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저게 왜 중국에서 늘어났을까요? 중국도 망했어요, 저때. 저때 중국도 망했다고. 중국도 망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독재 문제죠. 중국 공산당 애들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투자했다, 손해봤다. 이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 그쵸? 그럼 정권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다가 돈 날려먹었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조용히 빚으로 막은 거예요. 누구의 빚으로? 미국 애들의 빚으로. 미국에서 돈 꿔줄까? 나 돈 있는데.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망했다며? 근데 미국 애들이 아니야, 돈 있어. 줄게. 해가지고 줬는데 어떻게 된 거죠? 단기성 채권. 단기. 너 3년 뒤에 꼭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갚어? 갚을 수가 없지. 아니, 미국이 외환보유고, 중국이 외환보유고 갖고 있잖아. 그 외환보유고를 쓰면 되잖아. 근데 안 되죠. 그랬다가는 중국에서 알죠. 후진타오가 병신 같은 경제정책 해가지고 기업 말아먹고 국고로 지금 떼우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손실을 메꾸는 거는 미국 자본이 쓱 들어와서 메꿔준 거야. 명분은 뭐죠? FDI,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어와서 메꿔주는 거야, 이렇게. 응? 메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중국이 수출을 신장시키게 됐잖아. 돈이 나갔잖아요. 그럼 왜 나가는 걸 허용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설하면은 돈을 정치인들 존나 돈 띵겨 먹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잖아. 맨날 토목 사업하는 이유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래야 된 거야. 미국 경제 망했어. 2008년도에. 미국은 망했고 중국은 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을 이용해서 정부 지출, 그거를 통해서 GDP를 숫자상으로 올렸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중국 내에 철도 사업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지. 그렇죠? 세금을 띵겨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카자흐스탄이나 해외에 짓는 철도를 할 때 뭐가 되죠? 돈 세탁. 해외로 돈을 빼돌렸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철도 하나 까는데 100원이 든다. 1000원 든다고 뻥치고 900원은 삥땅 칠 수 있잖아. 그럼 어디로 가요? 미국이나 스위스 계좌로 가버리지. 이런 식으로 돈을 존나 띵겨 먹었습니다. 중국이. 응? 그래서 중국이 1대1로 사업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요, 망할 수 있어요. 왜?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의 1대1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들어간 돈은 100억인데 투자된 돈은 1000억이거든. 그러니 1대1로가 완성이 돼서 100억을 회수한다고 해서 자금을 다 회수한 게 아니야. 왜? 900억은 삥땅 쳤잖아. 이렇게 인마이 포켓으로. 그렇죠? 그러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와서 이게 연결이 돼서 1대1로가 돈을 번다 한들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얘네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야 돼요. 그래야 손익분기점에 맞춥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 있는 외환보유고나 뭐나 하는 이 장부에 있는 숫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금고에 돈이 없거든. 그건 받아야 될 돈이야. 근데 받아야 될 돈이 다 딴 데로 사라졌는데.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딜레마입니다. 어마어마한 딜레마. 이건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외환보유고가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넘어가죠.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수가 또 떠드는 거야. 뭐시 내 말이 맞지? 야 임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 뒤통수 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우리 교실에 중국인 학생은 없었어.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야 당신 애들 기술 좋다. 내가 막 그랬거든. 실력 짱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 하지만 사태를 보고 알았지. 아, 너희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그 미국 교수랑 프랑스 교수한테 미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찾아내니까. 나는 근데 욕하지 않았어요. 기술이 좋다고 얘기했어. 야, 우리도 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 합법적으로 다 조져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엘리엇이라든가 이런 헤지펀드 회사들이 그냥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헤지펀드 회사는 군산복합체 그룹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도 나중에 쿠릴타이 방송에서 하려고 해요. 지금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가. 그것도 내가 할 겁니다. 재밌어요. 와, 미국은 존나 무서운 나라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비반트 시리즈를 하니까 다음 주는 못하고 아마 다다음 주쯤에 얘기할 것 같아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최근에 일본의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토키오라고. 연식되는 분은 압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일본에서 신문 배달할 때 한창 활동했던 토키오라는 그룹이 있어요. 토키오. 아세요? 토키오? 토키오 멤버 중에 한 명. 아, 일본 이름은 길어서 내가 기억을 못해. 무슨 고쿠분 타이치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최근에 성추행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사건이에요. 이것과 트럼프의 관세 협정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응? 토키오의 고쿠분 그 사람의 성추행 사건이 일본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과 연결돼 있다. 이거 연결 못 시킬걸? 나는 연결시켜요. 힌트가 그겁니다. 그렇죠. 억제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이 연결돼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방법이야 진짜. 와, 그래서 저는 지금 겁나는 게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와, 나는 겁나 그래. 늘 얘기하는 난 겁나요, 겁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미국은 뭐 하나님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그거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의 망령이고 미국의 실체를 본 적이 없잖아. 나는 미국의 실체를 본 사람이고, 그 맨날 아름답게 포장된 미국만 봤지, 진짜 미국의 본 모습 본 적이 없잖아. 나는 옛날 때 얘기했죠. 저 어렸을 때 중동에 살았다고. 1975년 이스라엘 아랍 전쟁 마지막 전쟁이 났던 때. 나는 그때도 중동에 살았어. 그랬었고 2008년, 2009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석유 파이프라인 경쟁이 있었을 때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간에 치열한 에너지 패권 경쟁할 때 난 그때 거기 살았어. 난 그걸 봤단 말이야. 미국이 자신의 패권에게 도전하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난 너무나도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게 난 이재명이 무섭다는 게 아니야. 난 트럼프가 무서워요. 왜? 여러분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뭐 아이고 나 트럼프 가기 싫어하고 막 국힘당 애들 쫄아가고 빌빌빌거리죠. 진짜 무서운 보스는 트럼프야. 물론 트럼프도 허수아비지만 어쨌든 이 허수아비 세계에서는 최고의 보스란 말이야. 응? 와,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의 관세 협정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거에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토키오 연예인 성추행 사건이야.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재명을 조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괴롭힐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괴롭힐 거야. 이제 모스탄 그 사람 온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혼란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대통령 내려오겠다고 할 리 없잖아. 감옥 갈 텐데. 그러니까 쟤는 그대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그 고단수의 공작에 걸려서 엄청 시달릴 겁니다. 네.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월드 시스템 시오리하고 금융조작 대표적인 사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냈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또 재밌게 또 방송을 이어갈 테니까, 뭐 티르님 또 할 얘기 있나요? 얘기하고서 할까 했는데, 그럼 같이 할까 그냥? 잠깐만. 광고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우리 화요일 방송에 어제 또 중요한 얘기 이니그마키트 했기 때문에, 네. 광고하세요? 네, 이니그마키트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공개 역사 강의를 모두 USB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하시면 목르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불특정하게 업로드되거나 라이브로 송출되는 영상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그마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목르가 국내를 여행하면서 공유하는 현장의 스케치, 그리고 일상 같은 것들도 같이 누리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는 이쪽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5명 오셨는데 정말 열띤 시간을 가졌어요.
질문지를 적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갔어요. 그래서 민감한 이야기들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역시 확실히 낫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는 부분은 010-6670-7201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스타 토너먼트요? 네. 우리 목르메이슨,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재능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 목르메이슨 주제곡 칸카나이트, 저스트 유니버스, 크레이지 위썸, As Above So Below 이 네 가지 중에 선곡을 한 곡 하셔서 모창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무를 짜서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현장에 모여가지고 특정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만들어서 뭐 특별한 기교를 부리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뭐 영상을 멋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제출해 주신 영상이 이거는 투표까지 갈만하다. 그러면은 업로드를 하고 투표에 임하게 됩니다. 7월 23일부터 제출을 시작해서 8월 22일까지 4자짜리 기간 동안만 제출을 받고요.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편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주변인들 있으시면 추천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번 반응이 좋다 그러면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승부까지 계획을 하고 토너먼트로 마지막에 각 승리한 사람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상금이 1등 3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 이렇게 이어질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분들이 우리 방송도 보고 계시고 주변에도 있고 혹시나 이번을 계기로 본인이 또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여름맞이 구매 이벤트. 네, 여름맞이 구매 이벤트가 이제 6일 남았어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김 박사님의 사인이 담긴 서신을 보내드리고요. 그 외에 36만 원 이상 구매 시 목르메이슨 동물 캐릭터 볼펜 4가지 4종 세트를 드리고 72만 원 이상 구매 시 목르메이슨 야광 열쇠고리 그리고 108만 원 이상 구매 시 목르 방송 방청권을 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누적 증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위 금액을 구매하셨을 경우에 하위에 있는 선물을 모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박사님. 네, 자연사 박물관. 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요 사이에 그레이트 게임이랑 이 외에 다른 나머지에 빠진 퍼즐이죠.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 김기사와 아지매 이 영상까지 소장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 1에서 43, 김기사와 아지매 1에서 29 영상인데 중간에 폭파돼서 다시 틀어서 만들어진 영상도 있고 한데 제가 편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도 있고 긴 영상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당시에 반중친미의 선봉에서 반중의 불모지에서 불을 태웠던 그 시발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비트코인 대북 송금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기한 우리 박사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의 현실적인 감각들이 많이 담긴 영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고 시크릿 하우스 우드 키링 여기 우리 목르메이슨 로고하고 다른 이제 제가 만든 4가지의 로고가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르메이슨 비밀 카드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목르메이슨 쇼핑몰이나 목르 카페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튼클럽에서 핀 버튼 협찬해 주셨고요. 네, 키트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금요일 날 또 방송 있으니까 그때 또 새로운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초는 어머니의 시대 인간과 신은 하나뿐인 템포 모든 영혼은 조발 이루고 순환하며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 Like Ouroboros 까마귀 깃털은 천손의 상징 하늘과 교감하며 태양을 잉태 Shamanist crow wings 왕은 재단 위에 올라 스스로 희생해 피와 살을 나누지 Divine madness 매년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처럼 새로운 왕이 탄생해 Until power took over 오늘 욕망이 깨어나 강한 자들의 시대가 열려 더 이상 재단 위에 왕은 없어 대신 이 생명을 고를 수 있지 Not forgot 정적이 적당할지도 몰라 신은 높은 곳으로 멀어지고 개비려는 신의 대리인을 작초해 맹렬하고 강한 영웅 기볼 Help 개비려 Gabriel, Gabriel. Gabriel, Gabriel. Gabriel. 권력의 왕관을 다투어 Crown came from a crow 태양 속의 둥지를 tum불싸쳐 단군의 지팡이에 새겨진 동이의 상징 The three-legged crow 금단의 열매에 취해 스스로 머리 위에 얹은 crown 무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산맥을 따라 Expansion of humanity 적과 꿀은 어디에 뼈조각을 굴려봐 Oh God please give us a revelation 신성 가득한 환각은 절박한 미연출한 광기 Crazy wisdom 왕의 광대가 된 샤먼과 구름 같은 너희 양들은 약속된 땅을 기도해 Sean 마침내 찾은 안식처 창조의 DNA가 뿌리를 내려 지상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 Great journey of humankind Divine madness, crazy wisdom